네, 안녕하세요. 2021년 5급 공채 대비 행정학 예비 순환을 맡게 된 프라임 법학원의 이지한이라고 합니다. 네, 5월 28일 2021년 대비 행정학 예비 순환 강의 전에 오늘 여러분들께 제 강의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강의에 임할 것인지 간략히 소개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촬영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5년에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 전공 분야는 인사행정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귀국해서는 2015년, 16년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에서 정책학 전공 학생들 강의 전담 교원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학회 활동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학계에서 국제협력 담당 이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외 활동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 주관하는 부처가 인사혁신처잖아요. 그 인사혁신처 산하 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옛날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요 이제 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이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5급 공채 시험, 특히 행정학 볼 때 우리 교과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학계의 흐름 같은 것도 반영돼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순환, 3순환 이렇게 가셔서는 이렇게 학술지에 나와 있는 논문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관련 학술 활동으로는 이제 정책과학학회보에 논문을 또 게재했었고, 그다음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또 행정 관련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등등의 학회보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런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논문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 답안에 현출이 가능하실지 제가 여러분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렸고요. 네, 오늘 30분 조금 넘게 제가 이제 촬영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크게 이제 세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예비순환 이제 주교재 어떤 교재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교재를 요약을 했습니다. 일종의 학회보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고 기사, 언론 어떤 사항에 나왔던 사항들을 이제 스크랩 담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강의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제 예비순환이 총 20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회차별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 간략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회차 강의안 중에서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이제 미리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는 이제 강의안을 제공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간략하게 이제 샘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목차, 이런 구성으로 오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비순환 어떤 교재를 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비순환은 여러분들 요거 이제 유인봉 교수님 교재로 할 건데요. 이제 2019년에 6판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박영사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략 700페이지 분량의 이제 단행본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 교재로 행정학 강의를 했었고요. 아마 수험가에서도 이제 이 책을 사용하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그리고 그 유인봉 교수님께서도 좀 오래 전이시긴 하지만 우리 이제 5급 공채 행정고시를 이제 합격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대학 교재뿐만 아니라 수험에 좀 도움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편제를 한 교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반드시 이 책을 구매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 수험 생활 동안에 이 교재를 이제 하나의 사전처럼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도 가능한 교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 하나로 이제 예비순환에서 뭐 커버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행정과 관련해서 이슈들이 되게 많죠. 그런 것들, 행정 정책 관련 이런 학술지 논문들 제가 여러분들 다 읽으라고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예비순환에서.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요약하는 거를 좀 담았습니다. 그런 것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안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 틈틈이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가 가능한 이런 사례들 스크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안에 좀 다 담았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민봉 교수님 이제 교재에서 제가 한 70%를
요약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지 논문들을 약 25%가량 이렇게 강의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5에서 10%가량을 이렇게 기사 같은 거를 이제 반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뭐 2순환, 3순환 가시면은 답안을 쓰셔야 되는데 개념뿐만 아니라 또 이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례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익숙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20회차 강의 중에서 그 A4 용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A4 용지 이렇게 강의안을 매 회차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평균 뭐 1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네, 이런 강의안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해 드리는 강의안은 그 이제 중간중간 중요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접 써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밑줄 블랭크 같은 거를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 단어, 어떤 문장에 대해서는 바로 좀 써보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2차 과목은 직접 써봐야 되는 시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좀 써보셔야 이게 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공해서 이제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제 강의안은 20회차 분량이 270페이지로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조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이제 습득이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압축을 했고요. 그 내용은 뒤에 이제 강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행정학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도 행정학이 어떤 과목이다, 또 5급 공채에 있어서 어떤 점을 착안해서 주안점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학에 있어서 우리 3대 분야라고 하면은 조직, 인사, 재무 이렇게 나눠지고요. 4대 분야까지 합치면은 정책까지 포괄을 합니다. 이런 분야를 소위 강론 분야라고 하는데요. 저는 예비 순환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정도까지는 이 강론까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과 사례를 포괄하는 이런 사항들을 예비 순환에서 이제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5급 공채 또 입법고시 이제 10년간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강의안 곳곳에 조금 이렇게 배워 나오게끔 제가 편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20일간 긴 시간 동안에 수업을 듣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공략해야 되고 어떤 부분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예비순환 마치고 답안을 쓰는 이런 과정에서 바로바로 응용이 좀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주교재와 강의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비 순환에서 어떻게 강의가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네, 총 20회차 강의 중에서 먼저 5월 28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1, 2회차라고 제가 했어요. 요게 이제 행정학이 어떤 학문이고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리고 이 행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작은 정부 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시민도 좀 참여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행정학 이제 고유의 본래적 성격이 많이 좀 퇴색되는 측면에 있어서 정체성 논란도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이제 기초를 닦는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회차 관련해서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묻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강론 분야와 연계해서 여러분들께서 입체적인 답안을 표출해 내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하나의 스토리 형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회차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공공성 이런 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더 이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공공의료병원 같은 게 좀 부족하다, 이걸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논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은 언제든지 출제가 또 가능하고 이미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례를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는 행정 이념이라고 있어요. 크게 이제 5가지 사항들, 예를 들자면 능률성, 효과성, 그 다음에 형평성, 민주성, 대응성, 이렇게 합법성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 여러분들 공공성과 접목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회차에서는요,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입니다. 유민봉 교수님 교재에 따르면은 체제론적 접근 방법,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 일종의 이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 접근 방법은 다름 아닌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을 볼 때 노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행정 현상을 연구할 때 어떤 접근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시사하는 바와 여러 가지 어떤 한계 처방 같은 것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행정학 주요 접근 방법 중에서 이제 제도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문파가 있는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있습니다. 우리 5급 공채와 그다음에 입법고시에서 출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떠한 사항들, 어떠한 개념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지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5, 6회차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정부관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는데, 이제 행정의 이제 본래적 성격 기능이 여러 가지 정부의 위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 맥락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대신에 시장의 역할도 강조를 하고 또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하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NPM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행정학 여러분들 5급 공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NPM이라는 거를 빼놓고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빼놓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NPS New Public Service, 신공공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포스트 NPM, 우리 NPM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나온 게 후기 신공공관리의 포스트 NPM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항들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버먼트, 정부 대신 거버넌스라고 하거든요. 거버넌스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 이제 국정관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제 다차원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출제가 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비순환 20회차 이제 분량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5, 6회차만 정말 열심히 하셔도 제 생각에는 30-40%까지는 커버가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 중에 반드시 5, 6회차는 조금 더 정성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이제 7회차는 6월 4일인데요. 7회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1회차부터 6회차까지 공부하신 거를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했는지를 제가 한번 중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간략하게 이제 뭐 이렇게 약수령 퀴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걸 부담스러워해서 이걸 또 이렇게 안 적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전 내지는 이제 강의 어떤 흐름을 봐서 수업 시간 일부를 활용해서라도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보려고 합니다.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로 퀴즈를 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환경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공 갈등인데요. 공공 갈등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행정 환경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뉴스 이런 거 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뉴 노멀이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 새로운 노멀 정상. 옛날에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뭔가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이런 뉴 노멀과 관련해서 이제 행정 환경이 이제 변화하고 있고 이런 거 관련해서 행정 내부 체제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8회차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론 파트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 문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민봉 교수님 교재 같은 경우는 이 관료제라는 이제 세부 주제가 이 행정 문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문화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료제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 영혼 없는 공무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나중에 접하게 될 거거든요.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이론과 또 관련된 사례를 또 접목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9에서 10회차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정책을 만드는 걸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5급 공채 2차 행정학과 관련된 사항들 이제 개념과 사례를 접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11회차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퀴즈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만들어진 다음에 이 정책 집행이 뭐냐면요. 실제로 만들어진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집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5급 공채 행정학에서는 이 정책 수단 요거를 좀 더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거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소비 쿠폰 같은 걸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바우처처럼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되는 이제 수단인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또 스크랩했던 신문 기사 같은 것도 소개를 하면서 관련된 개념과 이론은 어떤 게 있는지도 접목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과 관련된 세부 강론이었다면 우리 12회차부터는 조직이죠. 조직의 뼈대를 구성하는 이제 구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관리죠. 예, 조직 어떤 그 내부 안에서 어떻게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다뤄보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이론인데요. 많이 좀 빈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을 비교하라는 거. 특히 최근에는 여러분들 협력적 리더십에 대한 논의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윤리적 리더십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최근에 학계의 흐름이 공공 분야에 어떤 적합하고 독특한 리더십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관련해서도 개념적 사항들 또 이제 사례를 곁들여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조직론이었다면 네, 14회차, 15회차 같은 경우는 인사행정의 어떤 토대입니다. 제도적 기반을 보는데요. 이 밑에 제가 실적제라고 이렇게 담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5급 공채 이제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사행정에서 얘기하는 실적제의 이제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제의 핵심은 능력, 자격,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또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걸 실적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다뤄볼 거고요. 또 여기 슬라이드에 표기는 안 했지만 직업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도 좀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급 공채 시험을 통해서 3차 면접까지 합격을 한 이후에 직업관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직업공무원제와 관련해서도 출제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퀴즈를 볼 거고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뭐냐면요. 앞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적제하 또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발이 됐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성과 또 조직의 성과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매니지 이제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요 안에는 교육훈련 제도도 있고 인사이동도 있고 하지만 우리 5급 공채 행정학 2차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보수,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되시면 매달 받는 월급, 수당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이 보수 등급제는 뭐냐면요.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공무원이 되면은 그 연공 서열에 따라서 한 해 한 해 이제 뭔가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제에 따라서 월급을 줬다면, 보수를 줬다면 또 하는 일의 책임도라든지 어떤 어려운 정도,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보수를 지급하자라는 보수 등급제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학계 흐름, 또 관련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 교재와 더불어서 이런 사항들도 제가 강의 안에 요약을 담았습니다. 이런 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인사 파트였다면 17회, 18회 차는요, 예산 과정론이죠. 그 다음에 예산 제도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 과정은 이제 예산을 먼저 짜는 거예요.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심의를 하고요. 심의된 예산에 대해서 또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와 감사원에 의해서 그 돈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한번 평가하게 되는 이제 예산 결산 파트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인데요. 특히나 요즘 이슈가 되는 게요.
여러분들 이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부에서요. 그래서 벌써 추가 경정 예산이 이제 3번,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뭐 편성한다,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도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끔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 제도론인데요. 그 뭐 품목에 따라서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품목별 예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일부 여러 가지 재량을 부여하지만 성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한다라는 이런 성과주의 예산 제도 출제도 좀 많이 됐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관련된 사항들로서 이제 주요 재정 제도가 있는데 우리 어떤 정부에서 본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이 타당한가라는 이제 타당성 평가를 하거든요. 또 예비 타당성 평가. 우리 보면 예타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도 여기에 좀 담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회차는요. 여태까지 쭉 배웠던 거를 일종의 다시 한번 포괄하는 성과관리 평가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과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되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관리에 대한 논의가 앞에 5, 6회차 강의안에서 다루게 될 신공공관리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전자정부 경우는 예비순환에서만 간단히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2차 선택 과목으로서 정보체계론 선택하는 이제 분들께서는 이 전자정보 이런 거는 좀 더 그때 가서 디테일하게 배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전자정보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행정학 총론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사항들만 제가 강의안을 보니까 이거는 A4로 한 4페이지 정도로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간략한 수험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들만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9회차 강의였고요. 이제 마지막 20회차 강의는 행정 책임인데요. 예, 출제도 좀 많이 됐던 파트입니다. 이 이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퀴즈를 볼 예정입니다. 예, 퀴즈 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가 끝나도 여러분들께 뭐 개별적 피드백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20회차 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비순환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회차별로 간단하게 목차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예비순환 여러분 처음 행정학을 이제 여러분 피셋 끝나고 이제 2차 준비하는데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제 막막한 이제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행정학 이제 비전공자 분들께서도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학에서 이제 강의 교원으로 있을 때도 뭐 요즘에 5급 공채를 행정학 전공한 친구들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또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께 또 친숙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험생 입장에서 최대한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만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이거를 좀 따라오고 있는지 또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비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예비순환에서는 좀 저인망식으로 우리가 행정학 전반의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순환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뭐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막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학이 어떻다라는 거,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고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하고 숙지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이제 제공하는 게 예비순환이겠죠.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답안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쓸 때 활용이 가능한 그런 거 토대를 또 만드는 게 예비순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개념과 이론은 뭐 중요하죠. 우리 행정학 시험 준비할 때. 근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례를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스스로 어떻게 차곡차곡 이걸 쌓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예비순환 관련해서 강의안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또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20회 분량의 행정학 예비순환을 할 건데요. 네, 마지막 이렇게 우리 행정학 예비순환 이렇게 슬라이드를 예시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먼저 실제로 제공될 강의안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이 정책 수단이 매우 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요. 2018년에 입법고시 제1문 1항에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이제 5급 공채 행정학에 이렇게 제2문과 관련해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하나하나 강약 조절을 하면서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시로 좀 보여드렸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자, 20회차는 행정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담을 거예요. 우리 종강일이 이제 6월 19일인데요. 이때 이제 행정 책임과 관련해서 행정 책임을 구성하고 있는 게 어떠냐라는 거. 이게 보통 통제, 윤리 이렇게 구성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공공 부분이 이제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였죠. 이제 정부만 오롯이 이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 거를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옛날엔 정부만 이런 행정 어떤 집행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졌었다면 요거와 관련해서도 공공 서비스를 뭐 대신 이렇게 민간 위탁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도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살펴볼 겁니다. 네. 네, 20회차 강의안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 보겠습니다. 네. 이제 피라미드로 된 이 도형은요. 그 박흥식 교수님이라고 이제 유민봉 교수님 교재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뭐 행정 책임, 공직 윤리 이런 거와 관련해서 대가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몇 년 전에 한국 행정학 이제 60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 논문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발췌해서 요약한 건데요. 이제 행정 책임은 이렇게 행정 책임이 있다면 법에 이렇게 입각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를 이제 행정 통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의 양심과 이제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걸 공직 윤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도형화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공직부패라는 것도 출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윤리 중에서도 이기주의 윤리관 중에서 자기중심적 윤리관, 개인주의적 이기주의 이런 거에 따르는 게 이제 공직부패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항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 객관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이미 출제가 됐었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거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 공직자의 이제 주관적 어떤 책임을 다루는 걸 이제 적극적이고 자율적 윤리적 특성 이런 거를 이제 공직 윤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극적이면서 이제 강제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행정 통제라고 해서 객관적 책임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마지막 회차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슬라이드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 강의안 제공하면서 그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래도 여러분들 좀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페이지 수를 좀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강의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계속 조금 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뭐 영어를 이제 괄호로 해서 이렇게 답안에 구성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그런 강의안에는 이렇게 밑줄을 좀 쳐서 한 번 정도는 적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행정통제가 이렇다라는 거 이제 나와 있고요.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관적 책임에는 이제 공직윤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좀 나와 있고요. 네. 네, 이제 행정 책임과 관련해서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행정학 이제 2차 준비를 할 때는 어떤 개념, 의 이런 거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뭐 완벽하게 이거를 막 달달달 뭐 아직 예비 순환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특히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답안을 쓸 수 있는 시작은 전 요 개념적 의의와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 책임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행정 책임이 뭔지 이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한 2줄가량.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럼 행정 책임이 어떤 특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관료에게 어떤 책임이 요구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표현을 해내셔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행정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법적 접근, 윤리적 접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 행정 책임과 관련해서는요. 그 프리드리히하고 파이너라는 학자가 되게 유명해요. 이제 둘 간에 이제 논쟁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책임, 주관적 책임. 이건 쿠퍼라는 이제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실제로 2016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2016년도 입법고시 제1문 1항인데요. 이렇게 쭉 나오고 총 50점짜리 문제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묻는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 행정통제 수준, 관료의 책임성을 행정통제 수준, 그 다음에 행정책임의 뭐 원천에 따라서 뭐 유형을 구분해서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이제 배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를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답을 막 달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비순환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서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제의 어떤 수준 정도 이렇게 보고요. 원천이 이렇다라는 거에서 뭐 이제 이렇게 테이블 표 형식으로 해서 계층적,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 어떤 정치적 통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네, 이런 것 각각에 대해서 계층제적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SOP, 표준 운영 절차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규율에 이렇게 입각해서 하는 책임성을 말하고요. 법적 책임성은 우리 주인 대리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인이라는 이 국민이고 대리인은 이제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 책임성은 이제 관료가 재량권을 갖고 자율성을 갖지만 여러 가지 마지막 어떤 책임을 이제 전문가적 책임성에 입각해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정치적 책임성은 우리 대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responsiveness라고 해서 이제 대응성, 국민에 대한 대응성 이런 거를 정치적 책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 책임의 주요 특성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답안을 나중에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결론 부분에 쓸 수 있는 이제 상용어구 같은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행정 책임과 관련된 거지만 각 유형들, 행정 책임의 각 유형들을 배타적인 것보다는 서로 공존, 병존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의 결론 부분에 쓸 수 있는 상용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비순환 끝나고 1순환, 2순환, 3순환 갈 때마다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서론을 시작할 수 있는 문구, 그 다음에 결론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문구 같은 걸 다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들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좀 암기를 해달라,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책임성 유형별로 이제 표 형식으로 또 구성을 했고요. 네, 이런 사항들은 뭐 우리 이렇게 주교재에는 좀 이제 간접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정리가 된 학회보를 통해서 이제 강의안을 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전에 출제가 됐지만, 예, 2011년에 출제가 됐었네요. 그 공공 서비스가 이제 다양화되고 있는데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요. 이제 민영화되고 민간에 위탁되고 코프로덕션 공동 생산, 그다음에 퍼블릭이 공공 부분이죠. 프라이빗이 이제 민간 부분이죠.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이제 공사 협력 또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그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 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통적인 행정 이론에서는 계층적, 법적 차원에서만 이제 책임성을 물었었고 그 확보 수단으로서 국회의회가 관료제를 통제하는 것으로 책임성을 확보했었다. 그리고 NPA, New Public Administration, 신행정학에서는 시민의 참여 그리고 관료의 윤리의식, 어떤 개인의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괄해서 책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물었던 거는 민영화되고 민간이 위탁되고 했던 것 자체가 이렇게 신공공관리에 입각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확보 수단은 예를 들면 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외부적으로 경쟁에 입각해서 고객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구조조정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책임성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이라고 하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이렇게 참여자들 간의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책임성을 확보했다라는 거였죠. 이런 여러분들이 기본적 개념을 알고 계셔야 앞서 나왔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비순환에서는 이렇게 뼈대를 여러분들이 형성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저는 이 예비순환 이런 것도 이제 뭐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가겠지만 우리 운동선수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은퇴를 했지만 우리 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처음부터 트리플 악셀이라는 고난도 점프를 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팅을 했겠죠. 물론 이제 그 수험 기간이 그렇게 선수들처럼 오래 여러분들 준비하면 안 되겠지만 그 예비 순환에서는 기본적인 스케이팅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좀 1단계 난이도, 2단계 난이도, 3단계 난이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으셔서 실제 어떤 예리하게 다듬어진 실력을 시험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출해내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30분 약간 넘게 예비순환 관련해서 제가 또 어떤 사람이고 예비순환 강의를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식으로 또 강의를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제공될 강의안과 샘플 강의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실제 본 강의에서 못 뵙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열심히 좀 준비하셔서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공직자로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승하길 빌겠고요.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